민주주의에서 그걸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거의 반역 아닙니까? 그렇게 나중에 끌어올려서 사실은 다는 2심까지 가서 무죄인데 굉장히 제가 저 선관위 경고할게. 당신들 그 김모라고 그 서울시 선관위에 있는 그때 와서 증언한 사람 그 해고해. 그 사람이요 증언을 위증을 했어요. 알고 한 건지 그냥 무식해서 한 건지 모르는데 하여튼 허위 증언을 했어. 그 QR에 QR이 이제 숫자로 해석되는 거잖아요. 숫자나 이제 데이터로. 그렇죠. 그걸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그 층이 말고 숨겨진 비밀층위를 심어서 거기에 숨겨진 데이터를 심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QR은 이건 위험한 거다라는 전문용어로 스테가노그래피. 그 위험한 거다. 그걸 제가 이제 여기서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그걸 했다가 아니라 그럴 수 있으니까 QR은 이걸 위험한 물건이다. 이 서울시 선관위 김머식이라는 자가 나와가지고 증언할 때 그런 스테가노그래피는 아래와 한글 같은 데서만 가능하지 QR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QR에 스테가노그래피 가능해. 그랬더니 제가 정보통신 보안 기사입니다. 지금 피고 귀하는 뭡니까? 이거 봐, 선관위. 정보통신 보안 기사 그렇게 빵빵하게 있다는 조직이 오라클 DBMS를 치고 들어가서 맨 밑바닥에 있는 로그를 지워? 당신들 범죄 조직 아니야? 좋은 말로 할 때 그 김머식이 해고해. 그게 그 위증은 아직 그 CO가 남아 있어요. 내가 선관위 직원을 찍어가지고 재판 과정에서 위증했다라고 고소하고 그거 보도 자료 내면 당신들 한 번 더 당하는 거야. 좋은 말로 할 때 알아들어. 선관위 직원 법정에서 위증해서 시민을 유죄로 만들려고 개발악하다. 이거 아니야. 저 내부 동조자 중에 하나일 수도 있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 빨리 잘 가려서 나 그래서 선관위가 그 사람 해고하고 나한테 해고 통보 안 해주면 한두 달 있다가 딱 타이밍 봐가지고 선관위 직원 시민을 저기 범죄자로 모르려고 법정에서 위증했다. 그렇게 해서 한번 내가 하려고. 그리고 이런 히스토리가 사실은 그게 무죄여갖고 내가 지금 귀찮아서 안 하고 있는데 그걸 신청하면은 한 700~800만 원 받아. 그래서 내가 지금 박주현 변호사 용돈 없을 텐데 나 돈 안 줘도 좋으니까 그 무죄 나면 정부에서 돈 받잖아. 우리 박주현도 지금 뭐 변호사 열심히 받아고 그래서 돈이 없다. 돈이 없어. 그래서 박주현 변호사한테 야 그거 당신 해서 뭐 나도 힘들지만 나는 한 100만 원 주고 나머지 그냥 당신 용돈 내라고 줄까 그러고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정신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새 바빠서 미안해서. 근데 박 변호사 진짜 미안해. 근데 그 집은 돈은 좀 있어. 자산이 있어. 자산이 있는데 지금 아주 많이 짜치는 모양입니다. 거의 패가 망신. 나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적인 이야기지만 젊은 반듯한 친구들이 서울법대 나와서 반듯해. 스마트한 변호사지. 그렇죠. 그리고 뭐 어쨌든 그런 그건 공명심이 아닙니다. 그거는 대한민국의 그 보통 시민 그리고 엘리트로서 책임을 다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정상입니다. 근데 대부분 다르지만 그래도 자기 개인적인 손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젊은 친구가 그렇게 나서기 쉽지 않은데 제가 보면은 항상 그래서 인카리지를 해요.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그 데이터를 갖고 주장했던 현행 사전 선거제도의 문제점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요약해 주시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아주 지금 이제 아는 사람은 몇 사람 아는데 대한민국의 투표 왜 전자투표지? 라고 많이 이야기를 해요. 왜? 밑에서 받아서 종이에 뭘 도장을 찍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종이 투표 같은 느낌을 주죠. 근데 이게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라고 하는 딱 터미놀로지를 쓴 거는 사실은 백모습이고. 네, 접니다. 그리고 그걸 전파를 한 거는 접니다. 또. 예. 네, 그리고 이게 왜냐하면은 선거가 중앙 서버에 보관되는 그건 우리 이 국가 주민등록표하고 전혀 다릅니다. 따로 선관위가 독립적으로 중앙 통합선거인 명부라고 하는 디지털 데이터 집중소를 만든 그 중앙 서버를 만들었고 그것이 되면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보통 선거하러 갈 때 모든 투표 인명부는
프린트로 뽑아놔서 신분증과 확인하고 그다음에 체크를 하고 다 해서 미리 일련 번호가 다 나와서 그다음에 투표인도 절취를 다 하고 해서 하는 말하자면은 정말 진짜 종이 그다음에 투표자가 자기의 이름을 그다음에 자기 일련 번호까지 다 확인한 그런 투표인 명부 즉 개별 투표소의 투표일 명부가 없어지도록 만들어지는 였습니다. 여기서 네. 말씀드릴게요. 사전 투표소가 전국에 4,000개가 깔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원래는 투표소별로 그렇죠. 누가 와서 투표한다라는 투표인 명부가 미리 준비돼서 확정돼 있어요. 특정돼 그렇죠. 있어야 돼. 그렇죠. 그래야 참관인이 할 일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사전 투표소를 운영하는 방식은 네. 그 투표인 명부가 없어. 없어요. 그냥 아무나 아무 때나 아무 투표소나 들어가서 하면 돼. 벌써 가가지고. 예, 이거는 이게 100% 전자투표 특징이거든. 그렇죠. 100% 전자투표가 미리 그 투표 장소에 내가 가서 투표한다라는 명부가 없는 게 100% 전자투표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투표지를 받았으니까 이게 종이투표 같이 보여. 그러나 전자투표의 본질은 이게 종이냐 아니냐가 아니야. 아니에요. 전자투표의 본질은 뭐냐면은 투표소에 내가 가서 투표하는 그 투표소에 미리 나의 이름이 박힌 투표인 명부가 확정돼 있냐 아니냐가 전자투표냐 종이투표냐를 가리는 본질적 차이라고. 그런데 이자들이 해놓은 짓은 뭐냐. 그리고 이게 바보 같은 그때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네.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새누리 국회의원 그때 다수였는데도 이거를 그냥 오케이 하고 박수치고 넘어간 거예요. 바보와 간첩과 조직 이기주의와 사법부 음흉한 사법부의 공동작품이야. 카르텔에서 유행하는 카르텔. 이게 공동작품이에요. 간첩, 바보 자유한국당 새누리 그 당시에 그거였으니까 새누리 바보, 간첩, 그 다음에 선관위의 조직 이기주의, 그 다음에 그 조직 이기주의를 부추기는 썩어빠진 법관들, 이 넷의 공동작품이에요, 이게. 이 제도가, 이 빌어먹을 놈의 제도가.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사전투표소별 투표인 명부가 미리 특정돼 있지 않다라는 점에서 이거는 전자투표인데 네. 이게 종이투표지를 사용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다. 포장된 처음이에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위장된 속임이야. 말씀하세요. 또 이제 두 번째. 이렇게 하더라도 최후의 확인 수단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당일 투표에서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절취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죠. 네, 그렇죠. 투표지에 이거. 이 절취선. 저 절취선은 다른 건 없어도 몇 명이 정확히 어떻게 해왔다는 투표인 수요를 확인하는 아주 기초적인 뿐만이 아니고 뭐 딴 것도 있어요. 뿐만이 아니고 그 사전 투표소에서 이렇게 투표지가 절취됐다라고 해서 양쪽이 나눠서 갖고 있고 나중에 그게 다 정 급하면은 대조해 볼 수 있는 근건데 우리 2000년 전에 동명성황에 부절이랑 똑같은 거라고. 근데 그걸 없앴다고. 근데 기억하세요. 우리 이채익 의원실 했을 때 여기가 절취선 왜 안 뒀냐 질문했어. 질문했지. 답 어떻게 나왔는지 알아요? 내가 당신 얼굴 기억하거든. 나는 그런 아름다운 얼굴이 이런 사악한 철판과 같이 갈 수 있다는 것에 내가 기겁을 해요. 그쪽에서 나온 답변이 뭐냐면 우리는 선관위 대규에 의해서 절취선을 안 하고 운영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절취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래 절취는 투표소에서 해야 되잖아. 그렇죠. 교도소. 그다음 요양원 이런 데 보냈어. 그런 데서는 교도소나 요양원에서 절취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절취하지 아니하고 거소 투표소로 보낼 수 있다라는 그 구절을 인용을 해놓고 절취부가 있는데 절취를 안 하고서 오리지널 투표지대로 보낼 수 있다라는 얘기랑 절취부 자체를 두지 않는다라는 얘기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 그렇죠. 다른 얘기죠. 두 개를 엮어가지고 그걸 답이라고 쳐 보내고 있는 그 아름다운 철판 깔은 여성이에요. 오케이. 나 그거 당신들 답변 갖고 있거든. 그것도 언젠가 이 답변 누가 썼냐. 그때 이 답변에 총괄해서 인터페이스한 건 그때 국회에 나와 있던 조종관 여성분인데 그 여성분을 상대로 내 고소고발할 수 있어 이거.
아이고 지금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또 세 번째. 문제는 그거는 지금 뭐 아니 할 수 있다라고 한 예외를 일반화시키는도 뭐 해서 일반화라기보다 견강보이지. 경강보회를 했는데 명백한 불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공직선거법의 명문 규정에 모든 투표는 사전투표까지 포함을 해서 사전투표를 어떻게 했냐면은 오면은 투표 관리관은 통합선거인 명부로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쳐서 선거인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눌러서 인쇄를 받아서 관리관 개인의 도장 사인을 찍어서 그다음에 기표를 하도록 기표소로 유도해서 투표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명령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딱 무시를 하고 또 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법에 어긋나는 규칙을 막 만든 거야. 선관위원회가 무법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법에 어긋나는 그렇게 규칙을 막 만든 사인을 거야. 찍으라고 하는 거는 전부 아날로그식으로 직접 찍과 눈으로 직접 투표자든 아니면 투표를 관리하는 사람들은 책임을 지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뭐냐면은 전자인용 즉 전자 디지털 상태로서 그러니까 프린터로 출력되는 가짜 도장. 가짜 도장이지. 네, 프린터 그것도 대량으로. 그러니까 어느 재판을 할 때 보니까 일장기 투표가 1930매를 깠는데 거기에 1000매가 동일한 일장기 투표가 와 있어요. 아니 일장기 투표는 또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뭐, 이 전자 인형조차도 투표를 출력할 시간적 기회가 없은 거야. 그런데 전자 인형을 출력을 못 하는데 뭔가 해놓은 것 같아야 되니까 인주로 문지른 거지. 문지르고 그다음에 프린트했어요. 뭐 어쨌든 그러니까 그 아니면 천장이 동일하게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네 번째는 또 하나의 중요한 불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또 속임인데 공직선거법에는 관내 투표는 경찰이 에스코트 해가지고 관내든 네. 투표지 이동은 경찰 에스코트. 투표지 이동은 경찰이 에스코트를 하게 돼 있는데 그거 안 합니다. 그리고 우체국이 우체국이 준 사기업인 택배 회사가 그걸 다 가지고 가서 그러니까 이게 사기업이라기보다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체국은 정부 조직이잖아. 그렇죠. 그런데 우체국 택배 회사는 우체국 택배는 그 우체국 물류가 뭔가 그래서 공기업이야. 따로 기업이야. 그런데 거기 그 기업의 택배 기사는 CJ 택배는 대한통운 이쪽은 저거잖아. 정규직이잖아요. 정규직, 네. 우체국 택배 쪽은 지입제예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 조선족도 있고 뭐 러시아 사람도 있고 하마스도 있을 수 있어. 그렇죠. 맞아요. 하마스 출신도 있을 수 있어. 쉽게 말하자면.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냥 택배를 무더기째로 움직이고 있는 거야. 그리고 움직여가지고 우체국 안에 들어가가지고 우체국 직원이나 경찰이 없는 상태에서 그쪽에서 분류해서 붙였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명백한 불법이고 투표지 이동에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문란한 케이스죠. 자, 그러면 이제 종이로 위장된 전자투표다. 그다음에 최후 확인 수단인 절취선을 지 마음대로 불법적으로 없앴다. 네. 그다음에 최후 확인 수단 중에 또 하나인 관리관의 개인 인감을 없애버렸다. 그렇죠. 그냥 프린팅으로 가짜 도장 찍고 있다. 네 번째는 불법적으로 경찰이 없는 택배 이동을 시키고 있다. 네. 자, 이러면 이게 간첩이 아니면 혹은 간첩에 넘어간 바보가 아니면 그 당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의 새누리예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라 사실은. 없는 일이죠. 이게 그래서 이거는 지금 아무튼 선관위라고 전 쓰고. 뭐 OECD 국가나 선진국이라고 안 하더라도 주권 파괴범. 그러니까 주권 파괴 범죄 조직 집단이에요. 정확한 책임과 검증을 할 수 없는 사각지대가 있는 투표 제도는 존재해서는 안 되고 안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가장 딴 데는 보면 다 철저하게 하는 것 같이 보이고 민간은 다 해요. 그런데 민간의 수준을 거의 범죄 집단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사각지대를 구멍성성 뚫어놓고 일을 했죠. 그리고 10월 10일 날 그 내용들이 전부 증명이 됐습니다. 단 5%의 점검을 통해서. 네. 자,
그 이제 지금 뭐 국회를 또 이 그 중국 공산당과 이제 그 업무 협약을 맺은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네, 저는 뭐 온갖 건 일을 다 대한민국 보이죠. 정당인지 중국 공산당 대한민국 분국인지 모르겠고 예. 뭐 알아서들 하시고. 예. 자, 이런 민주당이 지배하고 있는 국회에서 법은 못 고쳐. 내년 총선 때. 법 못 고쳐요. 못 고치겠, 못 고쳐. 그치, 오히려 민주당이 고치겠다고 계약해갖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 압박할 거야. 그럴 수 있지. 네. 오히려 그럴 수 있어. 개악으로. 개악으로. 더 공산당스러운 선거로. 그렇죠. 네.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선관위에 대한 입체력 사법 조치가 계속 진행되고 있잖아. 그러면 이제 간첩과 불순 세력을 색출을 시키고 선관위를 좀 간첩 행위를 못하도록 혹은 주권 파괴 음모 공작을 못하도록 마비시킬 수 있잖아요. 거기까지는 가능해. 그렇죠. 예, 선관위 업무를 마비시키는 게 아니라 선관위의 간첩질 혹은 주권 파괴 행위, 업무. 그다음에 그러니까 선관위 업무는 주권 파괴 업무였어요. 이때까지. 그렇죠. 예, 대한민국 납치 업무를 마비시킬 수 있단 그렇죠. 말이죠. 자, 이런 상태면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래도 선관위 뭐 간부는 윤석열 정부가 임명했을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선관위 규칙을 개선한다든지 혹은 선관위 규칙보다 위에 있는 게 대통령 시행령이잖아. 그렇죠. 당연히. 예. 시행령을 개선해서 즉 선관위 규칙 대통령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운영 개선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그거를 한번 몇 가지 좀 간단하게 좀 언급해 주시죠. 한 10개가 넘을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예. 제일 먼저 통신 장비의 방화벽. 우리가 화웨이 장비로 지금 현재까지도 운영이 되고 있다라고 대부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다가 이 권순일이가 그때 4.15 총선 직전에 그 국가 전산센터에서 끌어내갖고 선관위 서버를 과천 선관위에다 옮겨놨잖아. 그래놓고 그 주위를 중국 인민해방군의 통신 보안 장비로 둘러쌌어. 아니 애초부터 선거할 때부터 국가 전선 소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분리를 와가지고 과천 언제부터? 그러니까 선거 전에부터. 선거 전에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권순일 때. 권순일 때. 2020년경, 2020년 초 2019년. 그러니까 19년이죠. 그래서 그거를 그 어디냐면은 그게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실 소재지는 과천에 있어요. 예. 옛날 전 전산센터 안에. 가봤죠. 그런데 전산센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센터는 여기 사당동 남현동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갖다가 이제 부정선거 의혹 운동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 서버를 아주 그냥 반대도 물리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다 막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끌어내 가지고 어느 곳인가를 옮겼습니다. 그거는 어디로 옮겼냐면은 중앙선관위로 옮겼는데 과천으로. 과천을 옮겼는데 그게 과천에 소재했는지 이건 누구도 몰라요. 네. 그러니까 남현동에 있었던 남현동 중앙선관위 이상한 자들이야. 그러니까 지금 전자투표라고 하는 게 지금은 이제 판명이 됐지만 그 전자투표를 그러니까 나는 솔직히 말해서 서버도 중국제 썼을 것 같아. 그래서 하여튼 이 중앙선관위 그 전산센터 남현동에서부터 화웨이 장비가 그러니까 소위 방화벽이에요. 그러니까 통신 장비, 통신 관리 장비. 그러니까 그렇게 추정이 되죠. 권순일이는 무슨 짓을 한 거냐면 대한민국 선거관리 중앙 서버를 중국 인민해방군의 자비심에 갖다 바친 거야. 당신은. 근데 사실은 이제 그걸 이제 의회 있고 그 사무총장하는 조혜주 씨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제를 주도를 했고요. 지금 사전투표제를 전자투표제 나는 조혜준지 이해준지 개해준지 모르겠고 대가리가 권순일이니까 권순일이가 한 거예요. 내 입장에선. 근데 이제 박근혜 때 권순일이 조지면 그다음에 조혜준과 김혜주 이름 나오겠지. 그거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고. 네. 자, 그 첫 번째. 그 첫 번째고. 그다음에 QR 코드라고 종직선거법에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즉 어차피 이게 전자투표이면은 그걸 읽어내는 이 코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막대 모양의 바코드는 소위 아까 이야기했던 기술적인 용어로 스테고노그래피, 즉 필요한 요소의 정보 이상을 심을 수도 있는 그 QR 코드가 숨겨진 정보죠. 그래서 근데 그걸 갖다가 QR 코드를 딱 적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있었는데 그걸
대법원의 뒷배를 가지고 있으니까 선관위가 행정관리기관이 자기들이 해석을 해서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야 이런 식으로 해서 눌러버렸어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뭘 해야 된다고? 그래서 바코드와 그 숫자니까 QR코드를 폐지하고 바코드를 집어넣어야 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QR 코드,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법대로 해야 돼요. 중국 인민해방군 장비 걷어내라. 오케이. 중국 장비 걷어내라. 그 서버든 통신 장비든. 그다음에 두 번째가 QR 쓰지 말고 바코드 써라. 법에 정한 대로. 예, 법에 정한 대로.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사법부가 이게 개판이에요. 대한민국 사법부가 법보위군 폭도 집단 비슷해.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사법부랑 이제 자기들이 다 통하니까 선관위랑 선관위가 미리 재판을 받아놨지. 예. 그래서 QR도 바코드다. 예. 사법부가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QR도 바코드다. 그 대법원 판결로 나와 있어. 선관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발언하십시오.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자들이 뭐 본인들이 직접 중국 간첩이든지 혹은 중국 간첩스러운 자들의 손아귀에서 놀았든지 아무튼 주권을 우롱하고 대한민국을 납치하는 공범 집단이에요. 더불어민주당, 더불어공산당이 중국 당교하고 이런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양정철하고 해서 글쎄요. 뭐 협약을 맺었습니다. 네. 자, 이제 세 번째.